안녕하세요. 역사 바로 보기를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조선의 개화당 청년들이 개화사상을 가지게 된 학습 경로에 관해서 두 번째 경로를 알아보겠습니다. 그 두 번째 학습 경로에 일본이 있습니다. 그 일본에서 개화당 청년들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준 인물이 바로 후쿠자와 유키치입니다. 일본의 계몽사상가이면서 교육자인 그는 조선에 대해서 또 일본인의 여론과 일본의 대조선 정책에 많은 영향을 주었기 때문에 그에 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회에는 후쿠자와 유키치가 조선에 끼친 여러 가지 영향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후쿠자와 유키치는 조선의 개화당 인물인 김옥균, 박영효, 홍영식, 유길준, 윤치호, 서재필, 서광범 등의 스승이면서 한국의 개화파에게 커다란 영향을 준 인물입니다. 그는 조선 젊은이들에게 문명과 개화에 관한 사상을 심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일본을 방문하는 그들에게 체류시에 생활 편의 등을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일본에 공부하러 온 조선 청년들의 학교 입학을 주선해 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조선에서 최초의 신문을 발행하는 데도 지원을 했고 조선의 차관을 제공하는 데도 지원을 했습니다. 그가 조선인과 최초로 인연을 맺기 시작한 것은 승려 이동인이 처음 일본을 방문했던 때입니다. 이동인은 개항 3년 후인 1879년 6월에 밀항으로 처음 일본으로 갔습니다. 도쿄의 사찰 히가시 홍간지에서 일본어를 배우고 있던 이동인은 그 사찰을 통해서 후쿠자와 유키치를 소개받고 만나게 됐습니다. 이동인으로부터 연결된 조선인과의 인연은 그 후에 1881년 조사 시찰단으로 간 어윤중이 시찰단이 귀국한 후에 일본에 남아서 그와 교류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김옥균은 1881년 12월에 일본을 처음 방문해서 이듬해 3월 도쿄로 가서 후쿠자와 유키치를 만나고 교류를 시작했습니다. 김옥균은 후쿠자와 유키치를 만나고 그의 식견에 감명을 받았습니다. 김옥균은 후쿠자와의 집에서 4개월간 유숙했고 그의 소개로 일본 조야의 주요 인사들과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때 후쿠자와로부터 김옥균이 소개받은 인사 중에는 일본 정계 지도자인 히토 히로부미, 이노우에 가오루, 고토 쇼지로 등이 있고 이들과 조선의 개화에 관해서 많은 의견 교환도 했습니다. 후쿠자와가 조선 개화당 인사들에게 조언한 내용 중에서 강조하고 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의 문명론에 입각해서 인지 즉 사람의 지혜를 개발하고 문명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서양의 근대적 자유사상과 과학기술 등을 섭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조선이 서양 문물을 받아들임에 있어서 우선 사상면에서 인민의 자강정신을 촉진하는 교육을 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서양의 기술 문명은 받아들이되 정신 문명은 우리 것, 즉 동양의 것을 지키면서 하자는 이른바 동도서기론, 또 중국에서는 중체서용 이런 이론들이 있는데 이런 이론을 후쿠자와 유키치는 이미 그 자신의 해안으로 그런 것들이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면에서 후쿠자와가 조선과 그 젊은 인재들을 도운 것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이 젊은이들에게 문명에 관한 인식, 서양의 근대적 자유사상과 과학을 알아야 할 필요성, 그리고 자강정신을 고취해 준 것, 이런 것들이 가장 크다고 봅니다. 김옥균 외에도 앞서 언급한 박영효 등 개화당 인사들은 일본을 가면 후쿠자와 유키치를 꼭 만나서 정세에 관한 의견을 나누었고 귀국하고서도 서로 서신으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조선 유학생들을 위해서 한 활동을 보겠습니다. 후쿠자와는 조선에서 신문물을 배우기 위해서 유학한 조선 인재들의 학업을 지원하는 일도 했습니다. 1881년 조사 시찰단으로 갔던 어윤중이 데리고 간 수행원 4명 중에서 유길중과 유정수를
후쿠자와 본인이 경영하고 있던 게이오 기죽구에 입학시켰습니다. 또 한 사람의 유학생인 윤치호는 도진샤에 입학시켰습니다. 윤치호는 그 전에 농업학교 또는 기술학교로 갈 뻔했다가 이노우에 가오루의 도움으로 방향을 틀어서 도진샤로 갈 수 있게 됐습니다. 1883년에는 김옥균이 상소를 올려서 인재 유학 계획을 시행하게 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14명의 청년들을 파견했을 때 후쿠자와 유키치가 이들의 체류도 도와주었고 게이오 기축구에서 공부를 하게 했고 이어서 도야마 육군학교에서 공부하도록 취약시킨 바가 있습니다. 이들은 이듬해인 1884년 7월에 귀국하기까지 7개월간 도야마 육군학교에서 군사 공부를 했습니다. 후쿠자와 유키치는 조선에서 신문을 발행하는 데도 지원을 했습니다. 1883년 10월 31일 창간된 한성순보가 조선의 최초 신문인데 이 신문은 후쿠자와 유키치가 지원을 해서 조선에 파견되었던 그의 문화생 이노우에 가쿠고로가 창간 실무를 지원해서 세상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박영효는 신문 발행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고종에게 그것을 역설해서 1883년 2월에 신문 발간의 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박영효는 1882년 그 전에 수신사로 일본을 방문했던 기회에 후쿠자와 유키치에게 신문 제작을 도울 만한 인물을 추천해 줄 것을 의뢰했습니다. 후쿠자와는 이에 따라서 그의 문화생 우시바 다쿠조, 다카하시 마사노부, 이노우에 가쿠고로 등을 선발해서 조선에 파견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들 인물을 파견하는 데 있어서 후쿠자와는 신문 발행에만 그치지 않고 보다 광범위한 것을 지원할 의도를 갖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언급이 있습니다. 문화생을 조선에 파견하면서 지지신보에 쓴 일련의 논설에서 후쿠자와는 문화생 우시바가 조선에 파견되어서 할 임무는 그가 평소에 배우고 익힌 양학의 취지를 전해서 조선의 상류 인사들로 하여금 스스로 발명케 하도록 돕는 데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우시바와 다카하시 두 명은 조선에 온 지 4개월 정도 지난 후인 1883년 5월에 귀국했습니다. 조선에 파견된 그들의 임무를 수행하기에는 조선의 상황, 즉 청국과 수구 세력의 지배적인 영향력으로 인해서 저항을 받아서 그 임무 수행이 어려웠던 데 기인합니다. 나머지 한 사람 이노우에 가쿠고로가 남아서 통리 아문에서 자문역을 수행했고 한성순보 창간 작업을 지원했습니다. 이렇게 준비된 한성순보는 그해 10월에 1883년 10월에 처음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1884년 12월 갑신정변에서 박문국 사업과 활자 인쇄 시설 등이 모두 불에 타버려서 1년 만에 종간되었습니다. 그러다가 1886년 1월에 한성주보로 그 제호를 바꾸어서 다시 발간되었습니다. 조선 최초의 신문인 한성순보는 처음에 순한문으로 발간되었습니다. 이노우에 가쿠고로로부터 창간호를 받아본 후쿠자와 유키치는 순한문으로만 신문을 발행하면 대중에게 널리 읽혀지기 어렵기 때문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다고 하면서 한글, 한문 혼용으로 바꾸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이것을 보면 그가 많은 대중의 개화에 역점을 두고 있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노우에 가쿠고로는 신문이 창간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타이에 의해서 조선을 떠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한성순보 1884년 1월 3일자에 청국 군인이 행패를 벌인 사실이 보도됐습니다. 청국 군인이 약국에 약을 지으러 갔다가 약국 주인이 진한 외상값 달라는 독촉을 했는데 그 독촉을 받고
발포를 해서 약국 주인을 부상시키고 그 아들을 살해한 사실이 있는데 그것이 보도가 됐습니다. 그렇게 되자 청나라에 한성주둔군이 항의를 했고 천진주재 리용장까지 나서서 항의를 했습니다. 이에 이노우에가 어쩔 수 없이 그해 5월에 책임을 지고 일본으로 귀국을 했습니다. 이로써 자신의 문화생을 조선에 보내서 도우려 했던 후쿠자와 유키치의 노력도 여기서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한성 순보의 한글 혼용도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후쿠자와 유키치가 조선에 지원을 한 것을 언급하자 조선이 차관을 넣는데 협조해 준 것입니다. 이모군란이 지나고 제물포 조약에 따라서 조선 정부가 일본에 공식 사죄를 위해서 수신사 박영효를 파견했습니다. 이때 후쿠자와 유키치는 조선 정부의 차관을 소개해 줬습니다. 즉 고토 쇼지로와 함께 도쿄 정금은행으로부터 차관 17만 엔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소개해 줬습니다. 이 차관은 이모군란 대일 배상금 50만 엔 중에서 일부로 5만 엔을 사용했고 나머지 대부분은 육군 도야마 학교와 게이오 기숙구 등에서 공부한 유학생의 자금으로 사용됐습니다. 이상은 후쿠자와 유키치가 조선의 개화당 청년들과 조선에 했던 일들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다음 회에는 이어서 후쿠자와 유키치의 사상과 조선에 대해서 어떤 시각을 갖고 있었는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